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16일 오전 6시 39분입니다. 오늘 새벽에 북한인민군 총참모부는 북한 중앙통신의 공개보도 형식으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남북 합의로 비무장화된 휴전선 지역에 다시 군대를 진출시키고 남한에 대한 전단을 살포하겠다라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군대는 최근 일각 북남 관계가 악화 일로로 줄다름치고 있는 사태를 예리하게 주시하며 당과 정부가 취하는 그 어떤 대외적 조치도 군사적으로 튼튼히 담보할 수 있도록 만단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우리는 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와 대적관계 부서들로부터 북남 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들에 군대가 다시 진출하여 전선을 요새화하며 대남 군사적 경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행동 방안을 연구할 때 대한 의견을 접수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남쪽을 향한 삐라살포에도 나서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지상전선과 서남해상의 많은 구역을 개방하고 철저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여 예견되어 있는 각계 각층 우리 인민들의 대규모적인 대적 삐라살포 투쟁을 적극 협조할 때에 대한 의견도 접수하였다. 우리는 이상과 같은 의견들을 신속히 실행하기 위한 군사적 행동 계획들을 작성하여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군대는 당과 정부의 그 어떤 결정 지시도 신속하고 철저히 관철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 우리 군대는 당과 정부가 취하는 그 어떤 대외적 조치도 군사적으로 튼튼히 담보할 만단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요거는 지난 13일 김여정 북한노동당 제1부부장이 이야기한 것을 그냥 실천한다는 뜻입니다. 그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다음번 적으로 대한다는 뜻입니다. 대적 행동의 행사권은 군 총참모부에 넘겨주려 한다. 확실하게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 듯하다. 보복 계획들은 우리 내부의 국론으로 굳어졌다. 국론이라고 했는데 참 흥미로운 표현을 했군요. 어쨌든 자,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에 남북 군사 합의서가 이제 공식적으로 무효가 되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는 지키겠다 하는 선택을 할지도 모릅니다. 이게 최고의 악몽이죠. 북한이 도발하더라도 우리는 가만히 있겠다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죠. 문재인 정권은 지금 구타 유발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때릴 때마다 가만히 있습니다. 아프다는 이야기도 안 해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경고를 보낼 결정적인 찬스에서 뭐라고 했느냐?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과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 그런데 은근슬쩍 미국이 우리를 방해를 해서 남북 화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뉘앙스 이야기를 하고, 요걸 뒷받침하듯이 여당의 중진 의원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미국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심지어 북한을 뭐에 비교했느냐 하면은 백인 경찰에 목이 눌려 가지고 죽은 프로이드 흑인의 비유를 해가지고 미국을 가해자로 몰았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하고 인권 탄압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건 상 무시해버리고 흑인의 비교를 했어요. 이거는 이번 흑인에 대한 모독이 이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잘 됐다 싶어서 오늘 새벽에 이런 기습적인 발표를 했는데, 결국
문재인의 성과라고 강조되었던 것이 하나하나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양쪽이 DMZ 철거한다고 얼마나 쇼를 했습니까? DMZ 철거한다는 쇼는, 그것은 처음부터 저도 생각 있는 사람이 이거는 자해 행위를 해놓고 쇼를 하는 거다. 자신의 성벽을 허물어 놓고 박수 치는 거다. 이거를 무슨 평화의 진전이라고 하면서 당시 비서실장이 국방장관 데리고 가서 쇼를 했는데, 북한 지금 휴전선에 있는 초소는 성격이 다릅니다. 북한의 초소는 대남 공격의 제1선입니다. 북한 군대는 전부 다가 수비형 군대가 아니고 공격형 군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군대는 수비형 군대입니다. 우리는 헌법 여러 가지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등에 따라서 북을 먼저 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먼저 칠 때 가장 먼저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이 우리의 GP였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용 GP와 수비형 GP를 똑같은 것으로 간주를 해가지고 같이 허물어 버리는 것을, 이게 평화라고 사기친 게 바로 문재인 정권이었는데, 그게 사기라는 것을 북한군이 보여주었습니다. 하나 겁나는 것은 북한군이 이렇게 해도 우리 군대가, 국군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적을 지금까지 일관되게 도와온 이런 행동에 브레이크를 걸지 않고 휴전선에 군대를 진주시켜도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건 사실 남침을 허용하는 거죠. 그때 되면 우리 국민은 국민 저항권 행사로 해서 이런 국가, 정권에 의한 국가 반역, 여기에 추종하는 군 지휘부를 응징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국민 저항권이 아니라 국민 응징권이 되겠는데, 그런 생각까지 하도록 만드는 끔찍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이런 사태를 예견케 합니다.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김정은이가 마치 지가 무슨 민주당의 공천위원장이라 되는 것처럼 누굴 대통령 시켜라, 누굴 대통령 시키면 안 된다라고 개입하게 될 가능성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사이 아마 민주당 안에서는 이런 분위기일 겁니다. 김정은을 비판을 하면은 나는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다. 김정은에게 아부해야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민주당의 뿌리는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결국 노무현, 김대중 세력으로 이어지는데, 1997년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회창, 이인재, 김대중 3자가 대결했는데 북한이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당시 후보를 향한 공작을 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후보를 돕기 위한 공작 같기도 하고, 당선되었을 때 대비해가지고 약점을 폭로하기 위한 공작 같기도 한 애매모호한 공작을 하면서, 당시에 북한이 조총련을 통해서 김대중 씨에게 돈을 주었다는 주장을 담은 편지를 남한 쪽으로 여러 군데 보내기도 하고, 이게 또 국정원에 당시 안기부에 포착이 되어가지고 수사가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정치적 쟁점이 되도록 만든 적이 있습니다. 항상 북한 농당 정권은 대통령 선거나 총선에 개입합니다. 미국에서도 푸틴이 2016년 대통령 선거에 개입해가지고 자기들한테 만만하게 보이는 트럼프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공작한 흔적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2022년 대통령 선거에 김정은이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고속도로를 지금 이 민주당이 깔아주고 있습니다. 어제 딱 선을 그을 수 있는 찬스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여당이, 그리고 대통령이 이런 희미한 이야기를 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오늘 새벽에 기습을 한 겁니다. 이건 사실상 선전포고에 가깝습니다. 비무장하기로 한 지역에 군대를 보내겠다는 게 남침 아닙니까? 이거 남침입니다. 1936년 비무장지대
독일 지역의 라인란트에 히틀러가 군대를 진주시킨 것을 프랑스가 막지 못했기 때문에 그 뒤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1936년 라인란트 진주를 연상시키는 2020년 6월 16일 새벽의 기습이었습니다. 국민들이 각자 도생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